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를 내고 210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기온 상승폭이 섭씨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예상됐습니다. 오늘은 저개발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PCC가 이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망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IPCC는 이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혹은 비가가 녹는다든가 혹은 생물 다양성 손실 등 이런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가 없고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현재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산화탄소 잠재 배출량은 1.5도씩 목표 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인류 모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전략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화석연료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고 활용 기술을 통해서 저탄소,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 다음에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이 있어야 하고요.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탄소 중립에 이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데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비용 조달을 어떻게 할까요? 27차 이제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총회 당사자국이었죠. 이집트와 영국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이들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난이 속속 현실화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2030년에는 연간 3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예. 보고서는 전 세계 개도국이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극단적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2025년에는 1조 달러, 2030년에 2조 4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가량은 개발도상 국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절반은 선진국들의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세계은행이라든가 다국적 개발은행 등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니콜라 스턴이라고 아주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니콜라 스턴 같은 경우는 2006년에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스턴 보고서를 아주 유명하죠. 예.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부분의 에너지 인프라와 소비의 성장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면서 이들 나라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된다면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았는데요. 스턴은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에 대한 투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수백 년간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죠. 예, 그렇다면 이 저개발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 요구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지원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이집트에 열렸던 27차 이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네. 일단 개발도상국들은 강력하게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탄소 감축과 기후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요. 이 중에서 보상은 적응 분야에서 논의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개발 국가들은 이 두 축과 별개로 자신의 나라들이 기후재앙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실과 보상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개념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예.
개발도상국들은 대출 형태일 가능성이 큰 지원에는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돕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보상 의무에 따라 책임진다는 자세를 요구를 한 것이죠. 사실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를 돕는 재정 지원이 대출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거든요. 영국의 클라이밋 홈 서비스에 따르면 공정한 에너지 전환 계획의 3%만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고요.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장금리 이하의 대출 혹은 보증 등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적응의 범주 안에서 손실과 피해를 다뤄왔었는데요. 예. 당사국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의 합의는 이번에 이루어졌어요. 다만 이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지와 또 관련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선진국들의 좀 더 담대한 결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손실과 보상 그리고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